잘 지내셨어요? 아 네. 안 어 그래도 전화를 드려야 되나 아 싶어서. 네 통화를 하셨죠. 아유 사모니까는 네. 잘 됐네. 그러게 저도 연락 받으셨나 보다. 제가 몇 번 음. 사무로 통화했는데 저쪽에서 계속 시간 끌 때 와 진짜 늦어졌네. 어쨌든 사모님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이겨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 아무튼 전화 한번 드리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네, 오늘은 유치권 판결받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이 어떠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치권을 이제 깰 수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설명 과정에 있어서 유치권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이고 데이터 있는 공부가 되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유치권 판결,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다는 승소 판결을,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물건을 저희가 들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전에 설명드렸다시피 4억 7천 정도 되니까 n분의 1 나눠서 전체 9개가 총 나왔거든요. 9개의 전원주택이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이제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또 지인 건데 그거는 이제 원활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2개는 싸우려고 들어간 거예요. 싸우려고 들어간 건데 자, 이 물건이 어떻게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전원주택들이요 시세가 한 3억 정도 해요. 지금은 3억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신축입니다. 안에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낙찰받은 게 1억 2, 3천 뭐 그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이제 유치권이 4억 7천 정도 되니까 한 5,500 정도, 5천만 원 조금 넘게 주면 그러니까 이게 n분의 1이죠. 총 9개가 나왔으니까 9분의 1로 나누면 9, 5, 45, 5천만 원 조금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5,500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제 배소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n분의 1은 승소한다라고 봤고요. 자, 4억 7천에 대해서 총 9채가 경매물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9분의 1씩 나누면 5,510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더라도 이 유치권이 인정 안 된다라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5,500을 최악의 경우 5,500 주고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런 결과를 플랜 B로 보고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악이라도 아까 1억 2천에 낙찰 받는다 치면 5,500 다음에 1억 7,500에 낙찰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3억 정도보다는 1억 2, 3천 싸게 받으니까 최악의 경우 그렇게 1억 2, 3천에 싸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긴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1억 2, 3천에 낙찰을 받으면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대로 이제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걸로 해서 승소를 하면 얼마죠? 1억 2, 3천이니까 1억 한 7, 8천을 세이브,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기면 플랜 A에서 1억 7, 8천을 얻는 거고요.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플랜 B로 해서 5,500 정도 이렇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내가 낙찰받은 1억 2천 금액에서 5,500이니까 1억 7, 8천 그러니까 원래 시세보다 1억 한 3천 정도를 이제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몇 군데 물어봤었거든요. 법조인에게도 물어보고요. 했는데 이게 9분의 1은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낙찰받고 이 물건에 낙찰을 받게 되면 실제 4억 6천이든 뭐 5천이든 유치 점유 9개 호실에 대해서 전부 유치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낙찰자가 요 지금 유치권을 해제하고자 하는 이 당사자가 9분의 1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 당사자가 먼저 이제 유치 해제를 하고 싶다면 전체 금액 4억 7천이면 4억 7천 전체 금액을 다 내고 유치 점유 해제를 하고 나머지 이제 8개 세대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맞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렇게 법률 대리인이나 법적 조례인한테 이제 정보를 얻게 된다면 입찰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내 주택 하나 입찰하려고 해서 4억 7, 8천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9분의 8 정도 5천 몇백씩 내가 8세대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요? 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창원의 이제 법무법인 아주 유능하신 이제 변호사님이신데 부동산 유치권, 뭐 지상권, 경매,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많이 진행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좀 의논을 하고 좀 조언도 구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게 이거 n분의 1로 판결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플랜 B에 대해서 이거 해볼 만하다.
해볼 수 있겠다. 원래는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이 낙찰 받으면 유치점유자 유치권이 이제 승소 판결이 이게 난 이제 물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악의 경우 패소를 한다라고 치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유치기 점유를 해제하고 싶으면 4억 7천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됨이 맞지만, 그러면은 이 경매가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n분의 1로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로 이제 어느 정도 확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좀 유능하시고 임적 인프라가 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통영 지원이다, 아니면 부산 뭐 서부 지원이다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직위가 높으신 이제 판사님으로 이제 계셨던 분이라든지 고등법원에 계셨던 분이라든지 요렇게 인적 인프라가 잘 돼서 조언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이 사실 훨씬 유능하고 더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창원에 계시는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런 이제 의견을 주셔서 그래 플랜 B는 이렇게 가고, 자 플랜 A도 한번 깨보자. 플랜 A. 그러니까 유치권 지금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한, 그러니까 유치점유자들이 이긴 이 게임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자. 플랜 A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 한 푼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이제 플랜 A도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해서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두 개 물건에 대해서 이제 다툼을 했거든요. 요 물건하고 요 물건이에요. 자, 이 두 물건에 다툼을 해서 하나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자, 다시 요 물건하고 요 물건입니다. 이 두 물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제 소송이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제 쟁점은 뭐 거의 동일하죠. 유치권이 인정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싸워서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히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용만 내고 내가 3억짜리를 취득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물건 같은 경우는 1000몇백 한 2000 정도만 추가로 내면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기간은 얼마나 들었냐면 이제 12월이니까 1년 한 7개월 정도 이제 걸린 것 같아요. 자, 1년 6, 7개월 정도 들어가지고 그 정도 시간으로 해서 요거는 얼마죠? 2, 3천을 드리면 1억 한 5천 정도 싸게 받은 거고요. 요거는 1억 한 7천 정도 싸게 받은 그런 물건이 된 셈이죠. 왜? 유치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치권은 무조건 피할 게 아니고 유치권을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점검하셔가지고 유능한 이제 법률 대리인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셔도 돼요. 저희도 이제 경험이 상당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들어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해서 소송해보는 거죠. 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반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채권자하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 판결에서 피고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존재한다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깨는 거다 보니 심리하고 이런 것들 시간이 좀 더 걸렸을 뿐인데, 대부분의 유치권은 그냥 어렵지 않게 판결이 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유치점유만으로도 깰 수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 유치권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수막도 안 걸리고 현장에 사람도 없는데 이거 한번 좀 조사해 봐야 되겠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유치권 신고는 있지만 앞에 스티커만 붙어 있고 현수막만 붙어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번 가봐도. 이러면은 한번 붙어 봐야 되겠다.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한번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한번 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많이 떨어진 물건들 중에서 애매한 거 저희한테 의논하러 가져오시면 돼요.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가 어느 정도 판단이 돼요. 근데 조금 애매할 때는 또 저희가 유능하신 변호사님도 계시니 저희가 의논을 해서 조언을 드리고 또 진행도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너무 겁내하지 마시라. 미리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진행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법무법인 우리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중간중간 조사는 제가 좀 했고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물건인데, 이 물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유치권자 대표라는 사람이 유치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이고요. 우리 이제 의뢰인 분이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 이 물건이 총 9채가 나왔는데요. 6채를 본인들이 받아갔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자기 가족 명의 다른 유치권자 명의로 다 받아갔습니다. 3채만 못 받아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자, 이 물건은 이제 우리 의뢰인이 받아갔고요. 보면 1억 2,600에 이제 낙찰을 받으셨죠. 자, 그렇게 됐고, 보면 쭉 내려보면 7억 뭐 대충 합해보면 7억 한 5천 대요. 나중에 뭐 한 2천 추가해가지고 이제 정정입니다. 4억 5천에 이제 유치권 신고 합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승소 판결, 그러니까 원고 청구 기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채권자의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원고 청구 기각,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억 5천에서 2천 더 추가해서 4억 7천에 이제 유치권을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된 그런 상황이죠. 쭉 내려보면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유치권 때문에 이제 이 물건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3억짜리가 신축 전원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뭐 1억 거의 뭐 1억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낮게 받아가려고 이해관계인이나 자기 가족이나 이렇게 싸게 받아가려고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해 온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유치 점유는 그래도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고들 것은 첫 번째로 실제 유치 점유 각 호실별로 제대로 다 하고 있느냐, 자 이걸 봤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3년이면 이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하도급 업체들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따져들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두 번째 물건, 요 물건은 이제 저희 의뢰인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1억 3,010원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잘못 썼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자, 이게 다른 분이 낙찰 받았는데 현장에 찾아가니까 이제 유치권자분이 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납을 했어요. 미납을 했습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께 이제 다툼이 시작되고요. 자, 5월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점유자분을 좀 만났었습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실제 점유하고 계시는 분하고 제 유치권 대표자죠, 이분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또 좀 들어봤는데 본인들이 좀 바꾸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그리고 실제 점유하면서 살고 있었고요. 왔다 갔다 했겠죠. 어찌됐건 점유하고 사용하고는 또 다르다. TV도 갖다 놓고 냉장고 넣으면 뭐 커피도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집에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호실별로 유치권 현수막도 잘 걸려 있고요. 판결 이제 이겼다, 그런 확정 판결에 대한 현수막도 대대적으로 걸어놔 가지고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들어갔죠. 깰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 그리고 이제 요 물건이 이제 낙찰받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뒤에 있는 이제 주택인데요. 요 이제 입구 쪽을 이렇게 냉장고로 가지고 이렇게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 저희가 이제 소송을 걸고 시작할 당시에는 요 각 호실별로 점유, 그러니까 전입해서 사람이 있는 걸로 그렇게 다 호실별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도 이런 걸 좀 알고 각 호실별로 다 넣고 현수막도 제대로 걸고 관리를 좀 해왔던 거죠. 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치 점유가 인정되겠거니해서 아무도 못 들어온 거죠. 자, 요렇게 입구 쪽에, 그리고 입구 쪽에 현수막까지 걸려 있고 대표자라는 사람이 맨 첫 집에서, 자 전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인데요. 이제 요 올라오는 길이 요렇습니다. 여기가 이 물건하고 지금 이 물건하고 저희가 낙찰 받은 거거든요. 총 9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각 호실별로 현수막 다 걸려 있죠. 유치권 확정 판결 이겼다고 막 현수막 이렇게 걸어 놓은 거 보이시죠? 야무치게 걸어 놨습니다. 호실별로. 그리고 전입자도 각 세대별로 거의 뭐 들어와 있기도 했고요. 없는 곳도 있긴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방어를 잘 하고 있었고, 올라오는 사람마다 입구에서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높았죠. 근데 여러분들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매 당시에 새마을금고에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들끼리 대출 내줄 때 시행사하고 유치권 나 이제 주장 안 할게요, 이제 협의서를 썼다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한 거죠, 부존재. 근데 이제 그거는 하도급 업체 이름으로 유치 점유를 해버리면 그게 깨지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제 아는 거죠. 법률 조언을 아마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승소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 가지고 했더라, 조금 취지를 바꿔서 했는가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돼서 점유 부분 가지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구 취지를 잘못 넣은 거예요. 이 금융권에 이제 법률 대리인이 잘못 넣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서를 좀 봤는데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깰까를 좀 고민하다가 저희가 현장 탐문도 하고 조사도 좀 많이 했어요. 자, 각 호실별로 점유 안 하고 있는 거 깨자. 그리고 공사대금의 이제 소멸시효, 이게 17년인가 이제 끝났는데 그 뒤에 그냥 유치 점유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공사대금에 대해서 따로 뭐 판결을 받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깨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툼이 시작됩니다. 자, 저희가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존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실제 각 공사 대금 하도급 업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채권에 대해서 3년 이내에 공사 대금 소멸시효가 완결되기 전에 뭔가를 한 게 없더라고요. 결론은 한 하도급 업체만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은 게 있고요. 그것만 이제 공사 대금이 한 2천 되나요? 그것만 실질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되는 금액으로 남아있게 되고요. 나머지는 소멸시효가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자,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라는 것은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그 돈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뭔가를 받아두거나 판결서를 받아두거나 그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이제 유치점유만 좀 신경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 판결도 그렇게 한 세대, 그러니까 4억 7천 중에 2천도 안 되는 하나의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만 인정이 됐다. 그리고요, 또 여기 뒤에 물건은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실제 이 물건이죠. 자, 피고들, 그러니까 공사 대금에 대해서 받으려고 있는 이제 분들, 그리고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각 이제 세대별로 점유자를 넣어가지고 실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 각 피고들로 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유하고 있는 한 분이 이제 좀 부담을 느끼셨나봐요. 본인은 피고에서 빼달라, 나 전출할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온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고 자꾸 사실관계를 캐고 하다 보니까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유치권자들, 대표들하고 각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어긋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은 유치권에서 좀 빼달라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주민등록 초본을 이제 발급하고 피고에서 빼주세요라고 이렇게 자필로 써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주소지에 전입세대 확인서를 떼니까 전출을 하고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 당사자가 나 빠지겠다, 나 이 사건에서 빼달라, 이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죠? 점유의 해제입니다. 점유의 해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점유에서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완을 해 놓은 겁니다. 실제 점유에서 빠지는 걸 저희가 그 서류를 받고 나서 저희가 들어가서 열쇠를 바꿔버렸거든요. 실제 바꿔버렸습니다. 바꾸니까 바뀐 걸 알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이렇게. 자, 열쇠도 바꾸고 나서 또 뭘 했느냐? 자, 이렇게 CCTV 달았고요. CCTV. 자, 내부 CCTV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CCTV 달았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에는 내가 기존 점유자가 23년 9월에 이제 점유 해제를 했다. 그래서 소유자 낙찰된 나는 1월 20일 인도 완료했다. 안내문을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니까 또 이렇게 여전히 그 위에다가 출입을 못하게 냉장고를 이렇게 붙여놓은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도배장판 하려고 들어갔을 때 막 부딪히고 했습니다. 서로 막 경찰도 부르고 했는데 뭐 어쨌든 저희가 점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 둔 거죠. 우리가 점유를 실제 점유라고 지배를 했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CCTV도 달고 안내문도 붙이고 점유 해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유했다. 요렇게 저희가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자 바로 그 즉시 우리 낙찰자분 아내분의 주민등록 등본을 아예 주소지를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뒀죠.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판결서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저희가 낙찰되신 분이고요. 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황정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앞에 그 옆쪽에 보면 스타벅스인데 그게 5층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유치권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 분쟁이 있으면 의뢰를 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유능하신 변호사님이고 저희 일을 참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혹시 이런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죠. 이게 하도급 업체들이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11군데 하도급 업체가 있었고요. 선고가 19일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선고가 됐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이렇게 판결서를 이제 받아보고 저희가 그렇게 됩니다. 자, 주문이 결과입니다. 각 부동산에 가해 피고들 유치권이 존재 안 한다. 존재 안 한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인정사실 뭐 누가 얼마를 있다고 주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당사자 주장. 우리는 유치권이 인정 안 된다. 점유도 상실했고 한 세대는 또 나머지 세대 해봐야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줄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주장을 펼친 거고요. 여기 보면 그 전에 피고가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유치권 부존재에 대해서 이제 피고들이 유치권자들이 이겼다.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은 피담보 채권이 인정된다. 왜? 우리가 지금 승소 판결 안 받았느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유치 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 또 유치 점유가 인정된다는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 이제 이긴 거죠. 그 판결서 가지고는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각 채권자들이 뭐 지급 명령을 받든지 판결서를 받든지 따로 진짜 돈 받을 게 있다는 그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적 효력이 있는. 혹은 유치권자가 건축주에게 계속 돈을 조금이라도 계속 받아왔든지 그런 근거가 있든지 그래야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유치권 부존재 소송의 원고 청구가 기각된 그것만으로 이게 인정된다. 그러니까 공사대금 소멸시효의 3년 중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것 가지고는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 니들 당사자끼리 유치권이 있네 없네 싸운 거지, 낙찰된 이 사람들하고 유치권이 존재하냐를 다툴 때는 기판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 니들이 공사대금이 있다고 해서 뭐 판결받은 거 있어? 따로 그 채권이 인정된다고 따로 판결받은 거 있냐고. 이제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이 유치 점유자가 저희가 이제 한 개 세대, D의 세대, 요게 본인이 이제 나가버렸다. 그리고 점유도 이제 상실됐다. 왜 그리 됐느냐? 인도 완료했고 CCTV도 설치했고 안내문도 부착했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가 침탈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낙찰자가 점유자가 없다 싶어가지고 임의로 문 뜯어가지고 바꾸고 CCTV 달고 문 붙이고 이렇게 점유 침탈이 임의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인정됐다는 얘기죠. 우리 원고가 지금 유치 점유가 해제됐다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번호키 바꾸고 입구에 이제 야 들어오지 마, 나 낙찰 소유자야, 이제 점유 바뀌었어, CCTV까지 우리 걸었어, 그렇게 해놓은 행위만으로 이제 점유가 해제됐다. 그러니까 유치권자의 점유가 해제된 걸로 보는 거죠. 실제 이제 강제 침탈해서 점유를 빼앗아 오더라도 실제 본인들이 그걸 뒤집으려면 본인들이 유치권 인정된다는 걸로 판결서를 받아와야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판결서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세대에 대해서는 유치 점유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 손을 완전히 들어준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 유치권자 11명 중에서 한 사람만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해서 판결서를 받은 그 사람만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450만 원 정도, 요것만 지금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치권이라는 것은 일단은 유치 점유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인 지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분 간접 점유까지 인정이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사람 없고요. 매각물권 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도 뭐 점유하는 사람이 없다, 전혀 아무도 없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다 그러면 한번 붙어볼 만한 겁니다. 그런 물건 많이 떨어진 거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같이 살펴봐드리고 또 법무법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같이 진행해도 되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안 걸렸다, 매각물건 명세서나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여러분들이 보는 경매정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진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요렇게 아무 현수막도 없어요. 그리고 점유관계 조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아무도 없다 등등, 누군지 알 수 없다 이러면 의심하고 들어가 봐야 돼요.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대부분이 이깁니다. 추가조사 좀 더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들어오면 됩니다. 요 사진 보고 현황조사서 점유관계 조사 내용 보고 이거 점유 부분 인정 안 되겠는데 실질적인 지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현수막도 붙이고 있어야 돼요. 안내문이든지.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건 가지고 오시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대금 이어야 되고요. 실제. 그리고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이제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완료하면, 예를 하나 들게요. 준공검사 받고 나서 내가 공사대금 다 주기로 했다. 근데 준공검사하고 안 줬단 말이죠. 그럼 뭐 자기가 그 정도 공사는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의 기간 동안 본인들이 아무도 안 해. 유치 점유만 하고 있는 거죠. 나 유치권 있다 하면서 법원에 이제 경매법정에 신고만 하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러면 인정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자기네들끼리 지급 명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내부적인 사항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수가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계산 안 하고 그냥 유치 점유만 하는 허위 또는 과장, 좀 과하게 부풀려진 유치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유치 점유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고 고지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대금 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제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공사하기로 이제 건축주하고 공사업자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공사까지는 맞춰지고 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변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공사대금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3년 동안 자기가 어떤 판결서라든지 별도의 판결서입니다. 유치점유에 관한 판결서 말고요. 별도로 내가 이제 이 공사대금이 있다는 채권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판결서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반대로 없으면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실제로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유치권 경매물건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잘 몰라도 이건 좀 유치권이 아니지 않나?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들면 괜찮은 물건이 있다면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과 며칠 전에 판결받아서 저희가 승소를 한 물건에 대해서 실제 진행됐던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유치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공부도 좀 하시면서 의심이 되는 물건은 같이 좀 의논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돈이 되고 저희도 또 풀어가는 재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 상담 주시고 이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